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은요. 노예 해방 기념일을 맞아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는데 유럽 증시는 어땠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는 이제 휴장을 좀 맞이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좋지 못한 모습, 일제히 좀 하락세로 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뭐 독일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 런던,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전부 다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이란과 어쨌든 미국의 어떤 실무 협상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시장은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관련 협상 같은 경우가 일정이 좀 미뤄졌던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좀 그러한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MOU를 체결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양국 간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헤즈볼라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좀 크고 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미국과 이란의 지금 합의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전 세계가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 첫 협상이 80분 만에 일단 중단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 뭐 주말 사이에 좀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은 뭐 미국이 20일 스위스로 이제 향했던 부분들, 여기 파키스탄이라든지 카타르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주변국들도 같이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군의 어떤 레바논 지역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철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제 조건을 좀 깔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이제 이스라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좀 듣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협상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시장 사실 이제 개장을 좀 얼마 놔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아마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에 따른 좀 변동성을 보일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일단 국제 유가가 하락으로 반전을 하긴 했는데 주말까지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유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추세를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만, 계속 이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지지부진한다던가 혹은 뭐 연기된다던가 그런 어떤 좀 이벤트로 인해서 유가 자체가 다시 좀 하락에서 다시 상승, 하락, 상승, 약간 이런 좀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들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한 $80, 그다음에 WTI 기준으로 봤을 때 $77 기준으로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전쟁 시작 전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등의 추세를 보인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탐색하고 있습니다만, 뭐 뉴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원유가 얼마큼 통과하는지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이 하락에 대한 추세가 좀 전환되지 않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유가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리터당 2,000원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자, 이번 주에 반도체 섹터에 실적 발표가 있네요. 주요 증시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이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랑 좀 분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2026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3위긴 합니다만 일단 가장 먼저 실적을 좀 발표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풍향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매출 실적 가이던스를 $335억 좀 제시했는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이제 335억을 넘어서서 344억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를 계속해서 좀 역대 최고치로 경신하는 좀 그러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시장은 이미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최고 실적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네. 이제 장기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전망이라든지 가격 정책에 이미 시선은 옮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두 번째로 이제 27일 날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E가 좀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연준이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최근에 FOMC에서 매파적인 어떤 입장을 드러냈던 어떤 그런 연준, 아무래도 이제 물가의 어떤 둔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게 이제 미국 5월의 PCE 물가 지표, 요게 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코스피가 9,000선을 넘기며 그야말로 새 지평 열었는데 지난주 흐름 정리해 주시죠. 일단 지난주는 상당히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이제 지난주는 그 지난주 전주 대비했을 때 이제 한 928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9,050선에서 좀 거래를 좀 마감했는데, 일단은 사실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타결 협상 소식으로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왔던 모습들, 다만 이제 협상이 지연되는 어떤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당히 출렁였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좀 코스피 지수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한 1조 8천억 정도 좀 매수를 하면서 네. 지수를 좀 받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도 지금 이 양해각서 이후에 제가 볼 때 디테일,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조정시 매수였던 그런 관점이 다시 한번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만 코스피가 11.43%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8천조 원이 넘어섰다고요. 네,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가지 않는 경이로운 길을 좀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합쳐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8,100조 원을 넘어가는 좀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좀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양 시장의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코스피가 8,100조 중에서 7,600조. 코스닥이 550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게 뭐 한 14분의 1 정도, 13분의 1 정도 너무 지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시가총액의 지금 불어나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월 한 말 정도에 한 6천조 원이었는데 8거래일 만에 7천조, 그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8천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대부분이 제가 볼 때 이제 코스피 쪽에서 나오는 상황, 특히 코스피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붙었습니다. 지금 146조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93%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제 시가총액 1, 2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두 회사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고, 지금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28%, SK하이닉스가 26%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이 두 회사가 국내 증시를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도 과열이고요. 지금 부동산도 과열이고 이러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B2라고 하죠.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중은행들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상당히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증시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좀 호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같은 경우가 뭐 불과 2달 만에 6조 원 이상 급증했다. 이게 지금 가계대출 지금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은행에서 이제 대출한도 상당히 축소를 좀 빨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대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줄이면서 이제 문턱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부동산과 별개로 이제 증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코스피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계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코스닥을 좀 약간은 좀 밀어두더라도 코스피에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이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인 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통. 예, 개인 신용 한도 대출이 지금 지금 원래 기존에 한 39조 원에서 지금 42조 원으로 지금 한 3조 가까이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여기 한 2달 만에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2달 만이죠. 네,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통장도 3조 이상 올라갔다. 그러니까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증시도 화랑, 부동산도 화랑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뒤에 있는 어떻게 명암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미국과 이란의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살짝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장세 특히 이제 미국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조선이라든지 원전 섹터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금리에 좀 민감한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